오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3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종목 공략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지수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에서 머무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5%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다는 우려까지 시장에 다양한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속 시원하게 어떤 종목을 진입해서 수익을 보자 할 수 있는 확신은 들지 않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연휴 뒤에 또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장에 대비를 해야겠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에 진입해 볼지 고민하면서 찾아다니기보다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한번 정보 받아보시고 저희와 함께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공략주 딱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나의 종목만을 공략해드리는 방송인데 오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워낙 관련주들이 많고 섹터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오늘의 반도체 관련주는 또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면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저희는 미리미리 2주 전에 9월 6일 방송에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 저희 공략해드린 이후에만 6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차트상으로는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랜 횡보를 하던 끝에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죠. 저희가 또 상승하는 테마주 섹터 찾기도 잘하지만 타이밍 잡는 법도 전문가님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저희가 타점까지 잡아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드렸다는 점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와 봤고요. 8월 23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올라줄 수 있는 수산물이라든지 소금 관련 다음 섹터가 바로 애국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 직후에 급등 나오면서 3거래일 만에 60% 가깝게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 C랩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최근에도 또 AI 관련주로서 어제장에서도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 보실 수 있게 타점 잡아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정확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렸다라는 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교육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맞추고 또 이슈를 쫓아가면서 다음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를 예측해가면서 미리미리 종목을 선점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8월 말에는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로봇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를 두 번째로 해서 두 가지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호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스맥 그리고 SBB테크 같은 종목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지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자료 노란톡방에서만 제공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양자컴퓨터 관련주도 8월 말에 저희가 교육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와 엑스게이트 같은 대표적인 양자컴퓨터 대장주들 주목해 보시라고 노란톡방에서만 자료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약세장에서도 좋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고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알체라라는 종목이었는데 신수도 이전 관련주이자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복합 테마주이면서 이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교육시켜드린 이후에 78%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공략주에 대한 전략을 받아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더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더 좋은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투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유예냐? 무기한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장비 수출을 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호재성 뉴스인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러한 소식들의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자유롭게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호재 소식이 오늘 들려왔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장비 수출에 관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또 중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재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장비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장비 국산화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라는 기업이 바로 그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YMTC라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협력사에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나 이 종목이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로서 상승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8월 8일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로서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 종목 공략 이후에만 10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처럼 이번에도 비슷하지만 다른 종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이자 이번에는 또 피델릭스의 후속주로서 또 한 번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자막 참고하시면서 저희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 오늘도 수요일 방송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 전 이제 시장 마무리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 2, 3주간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서 많이 지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기분 좋게 연휴 보내고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수 있도록 오늘 도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고 공략주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주에 딱 한 번뿐인 테마주의 시선. 이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어떤 종목을 갖고 오더라도 항상 생방송 때 종목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거의 실패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모습들을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최근에 8개 동안 엄청나게 하락이었어요. 조정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님, 네. 추석 전인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추석 전에 상승해봤자 정치 테마주나 요버주 뭐 이 정도밖 이거 빼고는 뭐 상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은 뭐 나무가 숲이 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 하나가 싱거럽다고 해가지고 나무 하나가 살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에다 목숨을 거는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번 시장에서 좀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힘든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왠지 아세요? 네.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본인들 핑계입니다. 왜? 본인들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됐대 당연히 속속 무채고요. 어버버 하는 순간에 다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거는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단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4개, 3개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3개는 어느 정도 보합이 돼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이 시장 속에서 그 시장이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요거 사고 저거 사고 위에 있는 것도 사고 하다가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무조건 이성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해야 하는데 이성적으로 임하지 않고 내동매매로 빠지면서 계속 추가 매수만 하면서 편단가 조절을 한 거야. 그러다가 또 시장이 계속 연이은 하락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서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가 PM프냐, 남아토가 남성 알미우, SG그룹 뭐 연관된 관련주들 다 떨어지고 있죠. 엄청 크게 떨어지고 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정치 테마주에 진짜 나는 오늘 아니면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로 들어간다? 나는 정치 테마주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현금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정치 테마주 왜 해요? 정치 테마주는 상황에 따라 계속 돌발 변수가 있는 건데 왜 나는 정치 테마주를 종목으로 추천을 하는 전문가들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어떤 돌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송국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꽃인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가 꽃이에요. 괜찮았어요. 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요. 만족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지만 정치 테마주와 제가 비슷하다는 뜻 아닙니까? 저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내가 본 아나운서들 중에서 제일 꽃이에요. 그만큼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미모가 탄탄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네. 정치 테마주만큼 이 달콤한 게 없거든. 솔직히 맨날 뭐 한 번 상승하면 20%지만 잠만 물리면은 40%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안 그래도 전문가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노란톡방에서 해줬잖아요. 네네네. 정치 테마주 만약에 수익이 20%면 손실은 40% 나는 게 정치 테마주다라고 네네. 노란톡방에서 교육해 주시기를 저도 네. 들어가려다가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그거 정치 테마주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레드님, 나 투자할 돈이 없어요. 묶였어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실, 하면 안 돼요.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왜
굳이 연휴 끝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시장에 돈이 들어왔대. 그때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면 되잖아요. 오. 근데 왜 지금 시장이 불타고 있는데 시장을 수비하고 하잖아요. 종목을 남으라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숲이 아무리 불이 타는 숲에서 나무 하나가 싱그럽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에 목숨을 거는 바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주식 전문가가 뭐 수익 나는 거 종목을 갖고 와야지. 그거는 내 밑에 있는 자막 그대로 입장하신 분들한테 그거는 내가 보여주면 돼. 하지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하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꼭 똑똑한 사람이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수익을 봤다고 하면 지금 똑똑한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지들 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식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똑똑해야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원칙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저와 함께 이 밑에 자막 그대로 보이시죠? 이분들 같이 하신 분들한테 저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부분이 정치 테마주 요즘에 워낙 핫한데 돌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는 안전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세 달 전쯤부터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일정 테마주들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쏠리는 곳에 쏠리기라도 했지 지금은 어디 자금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자금 자체가 돌지 않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종목이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빼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만회를 해야 될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연휴 전에는 그 자금이 너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기다리셨다가 연휴 지나고 나면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시고 연휴 끝나고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돌발 변수가 없는 안전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 연휴 뒤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준비된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가라든지 모든 정보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 드릴 거라는 점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의 종목이 뭔지 한번 바로 자,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종목 바로 들어갑시다. 아나운서님. 이분들 아주 급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급한 거지 제가 급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급합니다. 아유, 아나운서님 급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급하신 분이 있으니까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레드가 갖고 온 종목 연휴 끝나고 어떤 게 수혜주가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제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2차 전지 지금 두산 로보티스 IPO가 그동안 유행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PO 시장이. 그러면 에코프로 머터리얼 쪽으로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쏠리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쪽으로도 그동안 기술적 낙폭에 의해서 하락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멘텀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투심이 가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장비든 뭐 비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보험주입니다. 첫 번째 보험주고 여기서 이 반도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반도체 장비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머니 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휴 때 이 방송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휴 동안 신용카드 많이 쓰고 오세요. 많이 쓰고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 종목을 들어가지고 그 신용카드 비용은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국산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그래 나도 뉴스에서 다 알아. 미국이 반도체 제재한다며. 미국이 반도체 제재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장비가 올라가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잖아. 여러분들 그치? 언제 타이밍 들어가셔야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승하면 그냥 기대감에 윗꼬리 탈 때 올라가는 거밖에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이슈나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나운서님, 네. 제가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목의 진입은 마구마구 들어갈 거예요. 오, 마구마구. 그동안 우리 노원톡에 계신 분들은 현금을 그동안 엄청 아끼셨어요. 그렇죠. 그게 최선이었던 것 그러다가 같습니다. 손가락 잠그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은 레드네 손가락에 완전히 굳혔어요. 근데 레드님 덕분에 돈 지켰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열릴 때 있잖아요.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수익을 달성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과 이 시장 흐름이 맞지 않을 때는 아예 투자를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전문가님의 전략도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시장에서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에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금도 그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현금도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의 일부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분들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어올 때는 잠깐 쉬어도 돼. 네. 어차피 오늘 시장 망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집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가슴은 그런데 머리가 그렇지가 않다. 가슴은 그런데 머리가 그렇지가 않아. 맞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잠갔다가 이렇게 만지게 돼요. 만지고 전시템 먼저 올라가네. 따따따따. 그래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 3%만 먹고 나오자. 띠띠띠. 수익 인정. 빨리 빼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추격 매수 전시템 먼저 들어간 사람들 다 빠질 수밖에 없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서요. 네,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전부 다 그랬어요. 윗골이 어제도 저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종목들도 EV 첨단 소재도 값별 호재가 있었는데 올라가다 이탈이 됐잖아요. 20% 이상 된 게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시장은 우량주가 중심을 지켜줘야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중국은 카피가 빨라요. 카피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정말. 짝퉁으로 유명하죠? 네, 짝퉁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면 중국이 잘하면은 저는 미국도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도체 카피 못할 거라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어느 것 하나하나 미국의 기술력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커버하지 못할 거라고. 근데 이미 중국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커버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화웨이 쪽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7mm 나노 시스템도 다 만들었어요. 시스템 반도체도 다 만들고 이미 만든 거 있는데 아직 오픈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국에는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 TSMC하고 비슷한 업체인 SM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SMIC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YMTC 메모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메모리 업체가 YMTC고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회사가 대만의 TSMC처럼 SMIC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얘네가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죠. 아나운서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만들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이 반도체 장비는 2달에 한 번씩 순환을 해줘야 돼요. 반도체를 만들 때. 왜? 반도체가 하나라도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2달에 한 번씩 순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 장비를 이제까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제공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대만까지 제공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4개 국가가 합쳐서 모여져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뭐죠? 치포죠, 치포. 치포 동맹이요? 치포 동맹이죠. 그렇죠. 이 치포 동맹에서 일본은 부하수소가 전문이고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가 전문이고 미국은 반도체 장비가 전문인데 얘네들이 장비를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이고 반도체는 계속 개발을 해야겠고 만들어야 하는데 반도체 장비는 계속 순환을 시켜주었는데 이 반도체 장비 안 준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반도체 장비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네. 사실 내가 여러분들 시청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근데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이 볼 때는 반도체가 향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증시의 중심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예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반도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계속 시정 예상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었던 게 AI 관련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서 그랬는데. 엔비디아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네. 올라갈 게 없어요. 미래 반도체가 계속 최고가로 계속 상승했잖아요. 미래 반도체가 왜 계속 최고가로 상승했습니까? AI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네. 미래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상치 시적이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분쟁으로 반도체 장비에 안 준다.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반도체를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아무것도 팔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지 마.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한국 반도체가 반세이고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 판매 안 한다고 해도 중국이 이미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는 예상치가 계속 실적에 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하회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네. 공략하려는 건데 실적이 안 좋으면은 뭐 반도체 관련주 왜 그렇죠. 공략하는 지금 거죠? 딱 우리 안노선님이 되게 예리하게 딱 잘 짚어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올 건데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하겠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요. 사실 저는 오늘 중국 반도체 위주로 갖고 온 겁니다. 중국 반도체 위주로 갖고 온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그러면은 한 3주 전에 피데리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근데 피데리스 아니야. 김치국 안 마셔도 돼. 미리 아는 척 하지 마요. 네. 왜 자꾸 아는 척을 해 시청자분들. 아는 척하고 한다니까. 지금 어디 끄적거리고 있죠? 끄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자막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장비를 안 주겠대. 아나운서님. 네. 장비를 안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에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우리 노트북도 들어가고 저를 지금 멋있게 찍어주는 카메라도 들어가고 있고 이 모든 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이걸 포기하겠어요? 아 그래 미국하고 한국 너네만 잘 가져가. 이 미국에 있는 놈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가 되면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는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SMIC, 그다음에 중국의 YMCA, YMTC. YMTC. 이 YMTC하고 SMIC의 중국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고 세계 최대 메모리 중국 업체 회사들인데 이 중국 땅덩어리가 넓은 데서 솔직히 한국, 미국, 대만 이렇게 합쳐도 중국보다 인구수가 많을까요? 중국은 중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만 쓰더라도 더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장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제재당하고 있고 왕따당하고 있잖아. 왕따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70억 달러. 그 70억 달러의 수혜주를 갖고 온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모든 부분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다 연관됩니까?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개별 3% 빠져도 반도체 중소형주가 중국하고 연관이 되었으면 올라가는데 돈이 되는 거 찾아야지 왜 자꾸 영업이익만 찾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출시 안 해. 막 이거밖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현실과 동떨어지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반도체가 왜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연휴 끝나면은 중국 반도체는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것보다 중국 자체 내에서 지금 필요하고 있는 그걸 핵심을 찾아야 돼요. 중국 자체 내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반도체 장비하는 거죠. 왜? 반도체 장비 없으면은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자, 아나운서님.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면은 네. 중국 정부에서 70억 달러를 지원하겠대요. 70억 달러요? 네. 와.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7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면 장비를 만드는데 뭐 협력하는 뭐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SAMIC, 그다음에 YMTC, 네. 이 두 회사의 매출 비중이 큰 종목을 갖고 와야겠지? 그 종목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 장비는 정말 중요해요. 오. 잘 보세요. 아니요, 이 장면 말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보시면은 미 제재 속에 중국 반도체 국산화 웨이퍼 장비 점치적 CS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이게 문제야. 말하기가 어려워. 점지적 CS라고 있는데, 이 점지적 CS라는 장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 이 웨이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웨이퍼가 차량용 반도체 웨이퍼가 있고, 자율주행 웨이퍼가 있고, AI 반도체 웨이퍼가 있고, 뭐 비메모리 웨이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웨이퍼 안에서 세정 검사를 해주는 거야, 기계가. 기계가 먼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연결 회로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점치적 C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치적 CS를 그동안 중국은 어디에서 받아왔을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이고 내가 참 하나 빠뜨렸구나. 미국의 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 람에서 그동안 점치적 CS 웨이퍼를 만들 때 세정에 꼭 필요한 그 반도체 장비를 미국에서 이제 제공을 안 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예 기간은 1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중국이 유예 기간만 보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점치적 CS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이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서 사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있는지 그 종목은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고요. 선생님,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가 중국 반도체만으로도 이렇게 갖고 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복합 테마예요. 복합 테마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한 가지 복합 테마만 상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 이슈 말고 또 다른 재료가 있다. 그렇죠. 어떤 거죠? 또 한 가지 재료는 뭐냐면 리튬이라는 거죠. 리튬이요? 네. 이 종목이 리튬? 네. 리튬도 있어요. 오. 이 회사가 알고 보면 아주 포물이에요. 오. 띠띠띠띠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갖고 왔어야 했는데 이 어. 정말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단한 거 갖고 왔네. 대단한 거 갖고 왔으니까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안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제가 배 아프게 설사까지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예. 이 복합 테마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 선생님 지금 어느 정도 물렸다고 했지? 내가 이 종목을 다음 주에 이제 진입을 시키면은 네. 이 종목을 수입 보시면은 안 선생님 물리신 종목도 있잖아요. 거기서 10,000원씩 20,000원씩 손절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네. 할 수 있어 우리 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복합 테마도 리튬 관련주도 속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리튬 관련주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한 가지 회사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하고 현금도 많은 회사예요. 네. 복합 테마는 양의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 리튬 관산을 어느 정도 캘 수 있는 양의 각서도 갖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 때문에 계속 하락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2차 전지가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할 수가 있잖아. 그럼 기술적 반등 속에서도 이슈가 모의가 되면서 리튬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복합 테마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복합 테마로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옆에 보시죠. 어차피 중국하고 미국은 반도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야, 아마 진짜 배 내놔야, 아마 감 내놔야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제공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중국이 반도체 장비 쪽에다가 70억 달러 투자한 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에서 리튬을 캘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종목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에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뭐 자기가 급하면 들어오겠지, 아니면 더 물리시고 들어오시든지.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반도체하고 리튬 복합 테마 대전주는 무엇일까요? 시가총액은 1,000억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권은 계속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하고 이슈가
지금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7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 중국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국산화한 장비를 매진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아까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어디 하고 있죠? YMTC요? YMTC하고 SMIC하고 있습니다. 네. SMIC하고 SMIC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뭔지 아시죠? 위탁 생산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YMTC는 메모리 업체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겠지? 네. 근데 미국은 반도체 장비 안 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국산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 두 회사에 우리나라하고 거래하고 있는 상장된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 두 회사의 복합 테마로도 들어가고 매출 비중도 큽니다.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이런 반도체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치포 동맹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장비가 있어야지만 반도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중국에서도 이 미국이나 치포 동맹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나섰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쓴 돈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라는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종목이 바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우수 협력사로서 이 당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중국이 반도체 장비 관련 투자를 한다,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혹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의 공략 기업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와 함께 손을 잡고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업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리튬 관련 복합 테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근에 지난달에 리튬 관련주로서 이 종목의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리튬 관련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 종목 지금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4가지 종목 중에 오늘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이자 리튬 관련주 어떤 종목일지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장에 자금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한번 들어가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공략할 종목 이 중에서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정답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부터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야지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다시 방송으로 찾아오려면 연휴를 또 지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일주일 동안 또 기분 좋게 종목에 대한 공략도 해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치는 10분 뒤에 오늘의 종목 오픈해드릴 거고 또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7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1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그
이유를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오늘 바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옆에 힌트가 뜨고 있는데 네네. 정확한 정답으로 좀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그 사실 이거 퀴즈를 맞추기 전에 네.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하나를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이번 연도에 삼성이 10만 갈 것 같고 하이닉스가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연관된 종목들은 이게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 연도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때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에 돈이 몰려오겠는데. 계속 삼성전자의 분할 매수, 계속 편단가 조절, 없는 돈을 계속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편단가 조절 맞추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거 무리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장비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은 국산화를 매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도체 장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중국의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 SMIC하고 YMTCA 이쪽에다가 장비를 반납 매출 비중이 있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산업이 있고 피레일리스가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 있고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1번 말, 2번 말, 3번 말, 4번 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번 말부터 다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띠띠띠띠띠 1번 말 뭡니까? 미래산업입니다. 네. 1번 말이고요. 지금 자 2번 말은 피레리스입니다. 자 3번 말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오. 4번 말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특가 세일 하나 해드립니다. 특가 세일 해드리자면은 이 중에서 하나가 리튬 복합 테마도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 PD님께서 횡보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다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차트 방식은 똑같아요. 시장 영향은 빠지는 거니까. 근데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는 이제는 반등 시점이라는 거지. 반등 시점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차피 계속 싸워야 이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면은 내 관심 종목이 상승할 것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국 7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를 제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화 시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목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종목 하나는 SMIC하고 YMTCA, 중국이 70억 달러 투자하는 그 회사의 매출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네. 안우수님, 지금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보시면서 아이고 살 돈도 없어. 야 요즘 시장 너무 어려워가지고 현금 다 묶여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더 후벼드릴게요. 왜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면은 추가 매수 안 해도 여러분들 솔직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하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만 돼도 10%만 되면 내일은 또 3% 올라가겠지 생각하는데 또 다음날 마이너스 20% 되면 안 돼.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 시장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추가 매수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다 짜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 4% 올린다고 치면은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추가 매수 안 해도 이 종목을 3, 4% 정도 수익을 달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돈도 아껴드리고 여러분들 부분 손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돈 많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없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서 편단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때 와자잔 무너지는 것보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 개별 보는 종목 추가 매수 안 하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3% 4% 정도를 수익 달성하셔가지고 부분 회복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회복시키지 않는 겁니다.
수익보다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안톡방에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손실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치국 들이킹 마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방송 안 보시고 안 들어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한 개인 말고 나는 어차피 다른 분들이 많이 절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급하면은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전문가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추경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원칙으로 항상 지켜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물려있는 종목 주가가 하락할 때 기회를 삼아서 더 삼아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단가 조절도 좋지만요. 이왕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물타기에 지쳐있는 그 종목 말고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가져가시면서 3% 4%라도 약수익으로 좀 가져가시는 방법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중국 기업과 함께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드리니까 자막 참고하시면 투자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산업과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과 한미반도체가 오늘의 정답 후보인데 사실은 아까부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피델릭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미 힌트를 얘기했구나.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종목 이 4개를 보고 나서 야 다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중에서 하나 종목은 드린다고 했지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 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이 중에서 제 1등 된 자 중가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온 거고 제가 일요일 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어요. 네.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장이 끝나고 이 추석 연휴 동안은 섹터들이 다 바뀔 거고 왜냐면 연휴 기간 동안 시장이 쉬는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원전주 쪽으로 BHIR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에 SRC 평가 정보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이 노안톡방에서도 저는 다음 주에 원전주 쪽으로도 진입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자, 다시 한번 1번 말. 아이 또 힘드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말. 이게 뭐야? G2 파워입니다. G2 파워입니다. 2번 말. 한신기계. 3번 말. BHI. 우와. 근데 BHI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네. 자, 지금 시간 몇 시야? 3시 46분 시장 끝났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장이 개장이 되니까 그때 조금 떨어지면은 BHI 들어가든지 G2 파워 들어가든지 두 종목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갖고 온 중국 반도체주 하나,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뽕뽕뽕 뽐내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와. 들어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네. 들어와.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연휴 때 쓴 돈들을 제가 신용카드를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만 투자력 기준도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보이시죠? 거기에 카메라 갖다 대고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연휴 전 인사를 마치고 여러분들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딱 2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도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막 따라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보여드렸는데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저희가 일요일에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 드렸던 BH라는 종목이 지금 양봉이 4거래일 연속으로 떴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오늘 지금 7% 장중에 급등이 나와줬었네요. 이런 종목들도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공략주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나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께 진입 도와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님이 뭐 어떤 종목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현금을 지키면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뛰어들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저희와 여러분들이 확보해둔 현금을 통해서 기분 좋은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고 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번 주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분 좋은 수익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